저희가 그 데이터셋을 준비를 했고요. 데이터셋은 그 물고기 데이터셋에서 도미하고 빙어 두 가지 물고기 종류들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특성들은 물고기의 무게하고요, 물고기의 길이 두 개만 선택을 했습니다. 훈련을 시키기 전에 데이터들을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시퀀셜 샘플링이라고 하는 방식은 데이터가 섞여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뭐 위에서 10개, 그다음 아래서 뭐 10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샘플링을 하시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제일 간단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그 데이터셋 자체가 섞여 있지 않으면 굉장히 나쁜 샘플링 편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랜덤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데이터셋을 무조건 섞어버린 다음에 거기에서 위에서 뭐 10개, 아래에서 10개 이런 식으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무작위로 섞어주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훈련셋과 테스트셋이 고르게 이렇게 분포해요. 대부분의 경우 고르게 분포하는데 전체 샘플 자체가 좀 비대칭인 경우, 우리처럼 도미는 좀 많은데 빙어가 적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미 추출이 그 두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훈련셋에서는 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거나 혹은 테스트셋에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런 단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할 때는 특히나 분류 문제일 때는 스트래티파이드, 층화 추출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에서 동일한 비율을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게끔 하는 거고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에다가 우리가 그 나눠줄 피처, 특성 행렬과 타겟 배열을 넘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훈련셋의 크기나 테스트셋의 크기 둘 중에 하나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섞을지 말지는 기본값이 섞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추출이 기본값입니다. 그리고 스트래티파이는 1차원 배열을 넘겨주시면 되는데 이 1차원 배열은 무엇이 되면 되냐면 각 클래스의 비율을 알 수 있는, 즉 층화 추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1차원 배열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Y에 있는 그 도미와 빙어의 비율을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도 그 비율을 비슷하게 맞춰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층화 추출이고요. 층화 추출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코드를 뭐 조금만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샘플이 위쪽에 35개가 딱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죠? 35개, 14개로 정렬이 되어 있고요. 위쪽이 도미라고 도미이고요. 아래쪽이 빙어예요. 그러면 이 비율을 해보면 전체 49개 중에서 35개라는 비율과 그리고 49개 중에 14개라고 하는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7:3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인덱스를 셔플할 때 여기 인덱스가 0번부터 35번까지 35번부터 49번까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35라고 하는 이 인덱스 요 안에서만 셔플을 따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35번에서 49번이라고 하는 인덱스 요 안에서만 셔플을 따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셔플한 결과를 몇 대 몇, 7:3으로 나눠주면 되고 여기서 셔플한 결과를 7:3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것만큼 섞어가지고 훈련셋으로 만들면 되고 여기 있는 30%, 여기 있는 30%를 합쳐가지고 테스트셋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그러면 훈련셋과 테스트셋이 비슷한
비율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굳이 우리가 저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요거 하나만 세팅을 해주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얻었어요. 그죠? 훈련셋, 테스트셋, 그리고 훈련 레이블, 테스트 레이블을 얻어올 수가 있었고요. 분리할 수가 있었고, 각각의 비율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70%, 그 다음에 29%, 71%, 29%, 그 다음에 73%, 27% 대략 비슷한 비율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이 됐고요. 확인이 됐고,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그 층화 추출 샘플에서 KNN 모델을 훈련을 시키고요.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모델을 새롭게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새로 생성하는 것부터 새로 해주시면 돼요.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라고 해서 모델을 생성해 주시고요. 모델이 생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데이터에 피팅을 시켜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X 트레인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Y 트레인을 주시면 되죠. 이 과정을 모델을 학습시킨다 혹은 모델을 훈련시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끝나게 되면 우리는 훈련셋에서도 예측값을 찾을 수가 있고요. 테스트셋에서도 예측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의 그 정확도를 각각 계산을 해보면 정확도 계산해주는 메서드가 그 모델이 가지고 있어요.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 보시면 돼요. 이게 훈련셋에서의 정확도를 계산을 한 거예요. 100%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테스트셋에서의 정확도를 계산을 해보시면 역시나 100%의 정확도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미는 도미라고 다 잘 맞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빙어는 빙어라고 다 잘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훈련을 시킬 때, 모델을 훈련을 시킬 때 특성들의 행렬과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매겨져 있는 레이블을 동시에 제공을 하죠. 이렇게 레이블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훈련시키는 이런 방식을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도학습에서 두 가지를 다 평가를 해 보셔야 됩니다. 훈련셋에서도 평가를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테스트셋에서도 평가를 해 보셔야 돼요. 평가의 방법에는 정확도도 있지만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그 평가 지표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존재하고요. 되셨죠? 네. 자, 이제는 그 분류에서의 평가 지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샘플링 방법은 오늘 그 학습 목표가 이거라 그랬죠.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를 오전 중에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각각의 그 세 가지 추출 방식에서 훈련을 시켰고 훈련시킨 다음에 각각 정확도를 비교를 해봤죠. 시퀀셜 샘플링이 가장 정확도가 떨어졌고요. 쓰면 안 되는 그런 방식이었었고 여기서는 샘플이 좀 간단했기 때문에 랜덤 샘플링이나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이나 정확도가 똑같았어요. 근데 정밀도 재현율 그러면 얘네가 같으면 정밀도 재현율도 일반적으로 완전히 같지는 않은데 정확도가 100%이기 때문에 정밀도 재현율 그 다음에 F1 스코어가 전부 다 100%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네들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층화 추출에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방법이 다 똑같기 때문에. 네. 평가 지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분류 평가 지표를 저희가 하기 전에 우선 그 오차 행렬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임포트 했던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confusion matrix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confusion matrix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면 실제 값하고 예측 값을 넘기게끔 되어 있어요. 실제 값과 예측 값을 넘기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결과를 준다, 리턴할 때 어떻게 결과를 준다라고 하는 게 되어 있어요. 뭐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용하시는 방법이 실제 값하고 예측 값이 있어야 돼요. 실제 값하고 예측 값이 있어야 되니까 컨퓨전 매트릭스를 그리는 우리가 만드는 데에도요. 훈련 셋에서도 우리가 예측값을 찾을 수 있죠. 테스트 셋에서 예측값 찾을 수 있죠. 즉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도 훈련 셋과 테스트 셋에서 각각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각각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고, 만들려면 우선 우리는 일단은 테스트 셋만 해볼게요. 테스트 셋만. 그러면 제가 프리딕트라고 할게요. 변수 이름을. 테스트 셋에서의 예측값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프리딕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테스트 셋 이렇게 넘기시면 되죠. 이게 테스트 셋의 예측값이에요. 예측값. 그러면 여기에는 순서대로 컨퓨전 매트릭스는 순서대로 실제값. 실제값은 뭐냐면 y 테스트가 실제값이에요. 이게 실제값이고 예측값은 테스트 프리딕트예요. 얘가 뭐냐면 테스트 셋에서의 컨퓨전 매트릭스.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을 하기는 합니다만 오차 행렬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혼동 행렬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일단 그려볼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11개 중에서 11개를 맞췄고 4개 중에서 4개를 맞췄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행렬을 분석하실 때 행과 열의 그 내용을 아셔야 돼요. 행과 열의 내용은 뭐냐면 행 쪽은 실제 값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컬럼 쪽은 예측 값을 얘기를 합니다. 예측 값을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있으면 위쪽이 도미 아래쪽이 빙어예요. 빙어. 근데 실제로 도미인 샘플, 실제로 빙어인 샘플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컬럼 쪽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미, 빙어 순서인데 예측값이 도미인 것과 예측값이 빙어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요거 좀 글자를 좀 크게 쓸게요. 파이썬에서 만들어주는 오차 행렬은요. 이게 R하고 순서가 다를 수가 있어요. R에서도 아마 오차 행렬이라는 걸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오차 행렬을 그려보면은요. 크게 요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요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쪽은 실제값이에요. 실제값. 그 다음에 이쪽은 예측값이에요. 예측.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실제와 예측이 두 개밖에 없어요. 실제 도미인 녀석들, 실제 빙어인 녀석들, 예측이 도미인 녀석들, 예측이 빙어인 녀석들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는 숫자가 11, 0, 0, 4 이거 합쳐서 15마리죠. 우리 테스트셋에 15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15개가 있었는데 실제로 도미가 11마리가 있었는데 예측을 도미라고 전부 다 11마리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빙어가 4마리가 있었는데 그 4마리를 전부 다 빙어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럼 그래서 정확도가 100%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틀린 부분이에요. 도미를 빙어라고 잘못 예측한 부분이고요. 빙어를 도미라고 잘못 예측한 부분이에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숫자들이 의미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얘는 실제로 도미인 것을 도미로 예측한 거, 여기는 실제로 빙어인 것을 빙어로 예측한 거고요. 옆에는 그 예측들이 틀린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각선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맞춘 것들의 개수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대각선을 보시면 틀린 것들의 개수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틀린 게 없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100%입니다. 정확도가 100%고요. 자, 여기에서 그 뭐 어디를 뭐 포지티브라고 하고 어디를 네거티브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한쪽을 포지티브라고 하면 다른 하나는 네거티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양성, 음성,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포지티브는 맞다, 뭐 네거티브는 틀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도미를 포지티브라고 하면 도미가 아닌 것은 네거티브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빙어를 포지티브라고 할 수도 있어요. 빙어를 포지티브라고 하면 도미가 빙어가 아닌 거니까 네거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를 포지티브라고 하고 어디를 네거티브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얘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냥 보통은 포지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실제로 포지티브인 거를 포지티브로 예측을 한 거죠. 이건 맞은 거예요. 맞는 거니까 true. 맞췄어요. 무엇을 맞췄어요? 포지티브라고 예측한 게 맞은 거죠. 그래서 true positive, TP라고 얘기를 합니다. TP. 자, 여기는요. 예측이 일단 틀렸어요. 틀렸으니까 false예요. false. 근데 뭐라고 예측한 게 틀렸어요? negative라고 예측한 게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false negative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는 예측이 틀렸어요. 포지티브라고 예측한 게 틀렸어요. 틀렸으니까 false예요. 근데 뭐가 false예요? negative라고 예측한 게 false예요. 틀린 거예요. 여기는요. negative라고 예측한 게 맞은 거예요. true, negative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true, positive, false, negative, false, negative, true, negative 이 4가지의 숫자들을 나열한 것을 이것을 혼동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용어들 이해되시죠? 네. true positive다. 그러면 true 예측이 맞았다. 뭐라고 예측한 게 positive라고 예측한 게 맞았다. 그런 뜻이에요. false negative, false 틀렸다. 예측이 틀렸다예요. 뭐라고 예측한 게 negative라고 예측한 게 틀렸다예요. 아, 여기 제가 잘못 썼군요. 여기는 false positive예요. false positive. positive라고 예측한 게 틀린 거죠. 여기가 positive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틀린 거니까 여기는 false positive. 여기는 negative라고 예측했는데 그 예측이 맞은 거니까 true negative. 아셨죠? 네. 자, 이렇게 용어 4가지를 아시면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그 다음에 F1 스코어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먼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여서 별표 이렇게 할까요? 클래시피케이션 매트릭스. 우선 용어들을 먼저 아셔야 돼요. 옆에 그림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림이 너무 조금 네. 여기 옆에 그림 보시면서
우선 true positive부터 할게요. true positive. true positive. 우리말로 하면 진, 양성.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진짜 양성. 진짜 양성. 진짜다. 양성이라고 예측한 게 진짜다. 진짜 양성. 이거는 뭐냐면 실제 양성인 것을 양성으로 맞게 예측한 비율이에요. 그림 일단은 지워놓고요. 실제로 양성인 것을 양성으로 정확하게 맞게 예측한 비율. 맞게 예측한 것.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맞게 예측한 것 이렇게 할게요. 폴스 포지티브 옆에가 뭐가 있었냐면 트루 포지티브 옆에가 폴스 네거티브예요. 폴스 네거티브. 이거는 가짜 음성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는 양성인데 실제 양성인 것을 음성으로 틀리게 예측한 것. 그것을 false negative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었던 게 false positive. false positive가 있는데 이게 가양성이에요. 가짜 양성. 이게 뭐냐면 실제로는 음성인데 실제 음성인 것을 양성으로 틀리게 예측한 것. 이제 false positive고요. 마지막으로 true negative. true negative. 진 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음성. 진짜 음성. 이거는 실제로 음성인 것을 음성으로 맞게 예측하는 것이에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 여러분들 코로나 검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자가키트나 아니면은 선별진료소 가가지고 직접 해보셨죠? 한 번 정도씩은 해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되게 여러 번 해봤는데 진짜 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코로나 진짜로 걸린 사람이 검사 결과가 코로나라고 나오는 게 진양성인 거고요. 가음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실제로는 코로나 걸린 사람인데 검사 키트에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 자가 키트가 이런 경우가 많죠. 그죠? 네. 그다음에 폴스 포지티브는 가짜 양성인데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지 않은 거예요. 걸리지 않았는데도 검사 키트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트루 네거티브는 걸리지 않았고 검사 키트에서도 음성이라고 나오고 그게 진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어려운 개념 아니고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평가 지표들 중에서 제일 처음에 정확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accuracy라고 부르는 거는 뭐냐면 샘플들을 정확하게 분류한 비율이에요. 모든 샘플들을 정확하게 분류한 비율이에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전체 샘플들 중에서 정답의 비율인 거예요. 정답의 비율.
자,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ccuracy는 분모 분자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뭐 나누기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정답이 어디 뭐하고 뭐가 정답이에요? 진 양성도 정답이고 진 음성도 정답이잖아요. 그죠? 네. 코로나 걸렸으면 걸렸다고 맞게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안 걸렸으면 안 걸렸다고 맞게 예측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정답이란 말, 정답의 개수란 말이에요. 그죠? 진 양성과 진 음성을 합쳐준 게 이게 정답들의 개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모는 저거 4개를 다 더한 거죠. PP, FN, FP, TN 요거 4개를 다 더하면 전체 개수 아니에요? 요 4가지 말고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코로나 걸렸는데 걸렸다고 하는 거랑 걸렸는데 안 걸렸다고 하는 거랑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하는 거랑 안 걸렸는데 안 걸렸다고 하는 거랑 요 4가지 말고 다른 경우 있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가지를 다 더하면 전체 샘플의 개수가 나오는 거고 그 중에서 정답은 true 포지티브와 true 네거티브가 비율이란 말이에요.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확도. 이게 정확도. 자, 이제 우리가 요거 보면 여기 보면 정확도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전체가 몇 개예요? 11개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4. 그리고 정답이 이쪽에 대각선에 있는 게 정답이잖아요. 11 더하기 4. 그러니까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도 1이에요. 전체가 15개가 있었고 그 중에 정답도 몇 개가 있었고 15개가 있었고 그러니까 정확도가 100%죠. 1.0인 거죠. 어렵지 않죠? 네, 정확도는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것 말고도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밀도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밀도. precision. 자, 이것도요. 정의만 잘 아시면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그 계산하는 공식은 바로 나와요. 공식을 외우시지 마시고 정의가 뭔지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뭐냐면 양성 예측들 중에서 정답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분모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양성으로 예측한 것들만이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답이 몇 %냐 이거예요. 이게 정밀도예요. 정밀도. 자, 그러면 프리시전 계산을 해볼까요? 프리시전 계산을 해보면 분자가 있을 텐데 분모는 자 양성으로 예측한 거예요. 양성으로 예측한 거니까 뭐가 있을까요? 양성으로 맞게 예측한 거하고 양성으로 틀리게 예측한 거하고 2개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거는 이거는 음성으로 예측한 거고 이것도 음성으로 예측한 거잖아요. 뒤쪽에 네거티브가 들어간 거는 전부 다 음성으로 예측한 거예요. 음성으로 예측했는데 틀렸느냐, 음성으로 예측했는데 맞았느냐 이거고 양성으로 예측한 거는 true positive하고 false positive란 말이에요.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모가 실제로 양성인 거를 맞춘 거랑 양성으로 예측했는데 틀린 거랑 이게 분모가 되는 거고 분자는 PP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밀도 계산 공식이에요. 정밀도의 계산 공식은 양성으로 예측했는 진짜 양성과 가짜 양성들 중에서 진짜 양성과 가짜 양성들 중에서 진짜 양성의 비율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정밀도고요. 정밀도고 재현율은 리콜이라고 부릅니다. 리콜이라고 부르는데 리콜은 실제 양성 샘플들 중에서 실제로 양성 샘플들 중에서 정답의 비율을 재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분모는 true positive가 분모예요. 근데 분자는 정답이니까 true positive가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양성 샘플이기 때문에 실제 양성 샘플은 뭐가 있냐면 true positive가 있을 수 있고요. false negative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false positive가 아니라 false negative입니다. 음성이라고 예측했는데 잘못 예측한 거. 가음성, 가짜 음성. 가짜 음성이란 얘기는 나는 진짜 양성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네. 분모를 이걸로 바꿔준 거. 이게 재현율이에요. 재현율. 그러니까 여기는 분모가 실제로 코로나 걸린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코로나인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재현율인 거고요. 정밀도는 키트, 검사 키트에서 양성이라고 나왔는데 그 안에서 정말로 몇 퍼센트가 진짜로 몇 퍼센트가 그 코로나 양성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의미가 다르죠. 검사 키트에서 양성이라고 나왔는데 그거를 얼마나 믿을 수가 있느냐가 정밀도인 거고 진짜 코로나 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이냐 이게 재현율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분모냐? 양성 예측이 분모냐 아니면 실제 양성 샘플이 분모냐 이거에 따라서 정밀도와 재현율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F1 스코어라고 하는 건 뭐냐? F1 스코어.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이에요. 조합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역수들의 평균의 역수예요. 역수들의 평균의 역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평균이라고 하면 숫자 A하고 B가 있어요. A와 B의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죠? 2분의 A 더하기 B잖아요. 그죠? 역수들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A분의 1 하고요. B분의 1의 평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누기 2. 이게 역수들의 평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역수들의 평균이고 이거를 다시 역수를 취하는 거예요. A의 역수가 뭐예요? A분의 1이 역수잖아요. 그죠? 그죠? 네. 역수들을 더하기 하고 2로 나눠주면 이게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시 역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 F1 스코어입니다. 그러면 얘가 분모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 계산 공식은 이렇게 돼요. F1 스코어 2 나누기 1 나누기 프리시전 더하기 1 나누기 리컷. 이거 아까 제가 손글씨로 쓴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손글씨로 쓴 거랑 똑같은 내용. 이 네 가지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그리고 F1 스코어 이 네 가지가 분류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 평가 지표들이에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는 정확도입니다. 일단은 정확도가 높은 그런 모델이 좋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잘 맞추는 게 좋은 거죠. 잘 맞추는 게 좋은 건데 문제에 따라서 분류 문제에 따라서 같은 정확도라면 정밀도가 중요한 모델이 있고 재현율이 중요한 모델이 있어요. 정밀도와 재현율은 서로 그 반비례 관계라고 해요. 정밀도가 좋아지면 재현율은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반대로 재현율이 좋아지면 정밀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정밀도와 재현율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둘 다 높여주거나 둘 다 낮춰줄 수는 없어요. 정밀도가 좋아지면 재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재현율이 높아지면 정밀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똑같은 정확도라면 어떤 모델에서는 정밀도가 높은 걸 선택을 해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재현율이 높은 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로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이 실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그리고 이쪽이 예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성, 음성. 이거는 순서는 어디가 위아래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양성, 음성. true 포지티브. 여기는 false, 네거티브. 여기는 false인데 포지티브 예측이 잘못된 거고요. 여기는 true인데 네거티브 예측이 잘된 거, true인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포지티브를 뭐라고 할 거냐 하면 포지티브를 코로나 양성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도는 코로나인 사람을 코로나라고 예측하는 것과 코로나가 아닌 사람을 코로나가 아니라고 예측하는 거, 이거는 그게 정확도고요. 정확도고. 자, 정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양성 예측들 중에서 정답의 비율이기 때문에 정밀도는, 이건 색깔을 이렇게 할까요? 정밀도는 양성인 예측들 중에서 정답의 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분모로 해서 요 정답의 비율이 정밀도고요. 정밀도고, 그쵸? 네. 그 다음에 재현율은요, 실제 양성 샘플들 중에서 실제로 양성인 샘플들 중에서의 그 정답의 비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분모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코로나는 뭐가 중요할까요? 음성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양성이 false 포지티브가 적은 게 좋을까요? false 네거티브가 적은 게 좋을까요? 자, 정확도가 같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정확도가 같다라는 얘기는 true 포지티브의 개수는 둘 다 같다라는 얘기예요. 둘 다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false 포지티브가 커지면 분모가 커지면 프리시전이 작아지는 거죠. 분모가 작아져야 프리시전이 더 높아지는 거죠. 맞죠? 정밀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얘를 줄여준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재현율을 높여준다는 얘기는 false negative를 줄여준다는 얘기예요. 재현율을 높여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false positive를 줄이는 게 중요할까요? false negative를 줄이는 게 중요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실제로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에요. 근데 검사 키트에서 음성이라고 잘못 예측을 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격리가 안 되겠죠? 그럼 돌아다니겠죠? 전염을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얘가 높아지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false positive는 뭐냐면 실제로는 네거티브예요. 근데 그 사람을 양성이라고 예측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격리가 되겠죠. 불편한 건 그 사람 혼자예요. 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줄여주는 게 더 좋을까요? false negative를 줄여주는 게 좋아요. false negative를 줄여주는 게 좋다는 얘기는 재현율을 높여주는 게 좋은 거예요. 재현율을 높여주는 거. 아마 그 신문기사 작년 재작년쯤 신문기사를 보시면 자가키트를 도입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자가키트는 재현율이 낮아서 쓰기 안 좋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뭐였었냐면 그 집에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검사하는 자가키트는 재현율이 낮아서 실제로 양성인 사람들을 음성으로 예측하는 경우들이 많고 재현율이 낮다는 얘기는 이게 낮다는 얘기는 false negative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실제 양성인 사람들을 네거티브라고 예측하는 게 더 많고 그래서 격리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전염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게 자가키트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였었어요. 재현율을 가지고 따졌던 거예요. 재현율. 이거는 코로나인 경우예요. 코로나인 경우.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인 경우는 그 재현율을 높여주는 게 좋고요. 재현율을 높여주는 게 좋고.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스팸 메일 필터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스팸 메일 필터. 자, 양성을 뭐라고 우리는 정의할 거냐면 스팸 메일이다. 양성을 스팸 메일이다라고 할게요. 그럼 네거티브는 스팸 메일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스팸 메일 필터는 정밀도를 높이는 게 좋을까요? 재현율을 높이는 게 좋을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false positive를 줄여주는 게 좋을까요? false negative를 줄여주는 게 좋을까요? 자, 고민해 볼까요? false negative는 뭐냐면 이 스팸 메일 필터에서 false negative는 실제로는 스팸인데 그거를 스팸이 아니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스팸이 아니다라고 예측하면 그 메일은 어디로 올까요? 받은 메일함으로 오는 거예요. 네, 받은 메일함으로 오면 내가 보고서 이거 스팸인데 하고 지워버리면 끝이에요. 그죠? 오늘 아침에 저도 그랬는데 평소에는 잘 걸러주던 스팸 메일이 받은 메일함으로 들어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자, 근데 이번엔 FP를 생각을 해볼까요? FP라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는 스팸 메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측을 스팸이라고 예측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 메일은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버릴까요? 스팸 메일로 가버려요. 그럼 내가 만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스팸 메일 하면 들어가 보지 않으면 정작 내가 받아야 되는 중요한 메일임에도 불구하고 확인 못하고 그냥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팸 메일 필터에서는 false positive를 줄여야 돼요. 실제로 스팸 메일인 거를 스팸 메일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이거는 그냥 내 받은 메일함에 온 거고 나는 그걸 그냥 지워버리면 끝.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은 메일함은 확인을 하지만 휴지통이나 혹은 스팸 메일함은 확인 잘 안 하거든요. 관심 없으면. 근데 여기서 폴스 포지티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실제로 스팸 메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팸 메일이라고 예측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버리면 얘는 메일이 자동적으로 스팸 메일함으로 가버려요. 그럼 나는 확인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로 중요한 메일이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팸 메일 필터에서는 무엇을 줄여야 되느냐? false positive를 줄여야 돼요. false positive를 줄인다는 얘기는 정밀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동일한 정확도면 정밀도를 높여야 되는 경우, 다시 얘기해서 false positive를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재현율을 높여야 되는 경우, 다시 얘기하면 false negative를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달라요. 문제에 따라서. 네. 네 가지 평가 지표에 대한 것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용어들과 정의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얘네들을 자동으로 계산해 줘요. 함수들이 다 있어요. accuracy, precision, recall, F1 score. 얘네들이 우리 첫 시간에 임포트 다 해놨잖아요. 그죠? accuracy, precision, recall, F1. 함수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함수들을 이용만 하시면 되고요. 사실 별로 특별한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false negative나 false positive가 없기 때문에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가 전부 1이에요.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서. 네. 일단은 이 정도로 일단은 정리만 좀 하고요. 정리만 좀 하고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그리고 한번 계산하는 함수들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